신기루를 바라보네. 아마도 그건 영겁의 시간 한켠에 쓰러져가는. 말하기 훈련 두 번째. 마트 갔다가 도서관에서 책 좀 빌리고 마트 갔다가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해가 이제 6시 반인데 확실히 좀 어둡네요. 이제 해가 좀 짧아졌다는 느낌. 마트에는 왜 갔냐면 제가 지금 부산으로 매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호텔에 1박을 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낯설고 좀 이렇게 좀 싫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산이 싫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낯선 곳에서 1박을 해야 된다는 느낌? 낯선 곳에서 자꾸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그 느낌이 좀 너무 생경하고 부담스럽고 이래서 어쨌든 이제 원래는 거의 이제 한국에 있으면 잘 마시지 않지만 맥주를 좀 편의점에서 사서 마셨거든요. 근데 요새 편의점 맥주가 4캔에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 4캔에 15,000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트 가서 이제 6캔에 한 12,000원 정도 되는 상품이 있어서 샀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에 이제 코스트코 가가지고 기린 맥주 샀는데 기린 맥주밖에 없어서 기린 맥주랑 기린 이치방이랑 삿포로 있었는데 기린 6개짜리 12,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오늘은 다른 마트에 트레이더스에 가가지고 샀습니다. 보통 6개짜리 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캔맥주는 에비스를 제일 좋아하고 에비스가 있으면 무조건 에비스 사고 에비스가 없으면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를 두 번째로 선택합니다. 그러고 없으면 기린 이치방,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없으면 삿포로, 그래도 없으면 이제 아사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죠. 근데 다행히 오늘은 에비스는 없고 기린 이치방은 있었는데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여러 개 사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또 샀습니다. 보통 제가 마시는 커피는 거의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블랙 밖에 없는데 그거를 매번 사 먹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2+1 하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간 김에 좀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건 딱히 없었는데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 이제 스타벅스 6개짜리인데 350ml인가 250ml인가 하여튼 캔으로 된 거 뭐 있습니다. 근데 그거 250ml 하여튼 그거 6개에 11,800원인가 2,000원 조금 안 하는 한 캔에 그거 좀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처음에는 부산 왕복하면 이제 다들 주변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힘들겠다고부터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거리긴 하죠. 심지어 저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부산 왕복 3번 했습니다. 부산국제사진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갔다 온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하는데 저는 뭐 이제 운전 체력이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루한 게 조금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졸린 거, 지루하고 졸린 게 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세종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내려가면 세종에서 거기 가는 길에 그 부산 가는 길에
자연이 그 고속도로에 펼쳐진 그 산세나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할지. 근데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 그 속리산 구간에 무슨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 거기랑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면 이제 낙동강이랑 이제 강 부분 지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와, 거기가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그래서 그 자연 풍경을 보는 재미가 좀 있고, 또 상행선에서는 이제 제가 서부산 쪽에 있으니까 이제 김해공항 쪽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김해공항 쪽에서 이제 서부산 무슨 도로인데 하여튼 그거를 타서 이제 저기 쪽으로 오거든요. 대구 쪽으로 와가지고 중부내륙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대구까지 오는 그 구간이 그 성주 거긴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큰 장점을 발견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기쁩니다. 운전하다가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태양이 하늘 위에서부터 땅 밑으로 꺼질 때까지 그 태양의 경과를 아주 짧은 시간에 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좀 새로 찾은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아마 제 직업에도 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촬영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옷. 제가 진짜 이 옷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오래됐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그 분당 AK 플라자에서 세일할 때, AK가 맞나? AK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세일할 때 9,900원 주고 산 바람막이거든요. 근데 최고야. 나 이거 화라산 갈 때도 있고 어디 홋카이도 갈 때도 있고 추울 때 극지방 갈 때도 있고 이거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무인양품 진짜 최고인 것 같아. 하라케냐 진짜 최고야. 약간 동상을 세워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책을 빌렸는데 하나는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는 책이랑, 그 다음에 하나는 사진이론.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게 얼어버리는 그게 좀 강한데, 면도 안 했더니 수염이 좀 얍삽하게 나 보이네. 근데 저 내용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그 이동진 평론가가 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저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도서관에 있길래 마침 빌려서 저거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유명해져야 되니까 나도 나를 연출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진 이론은 그냥 빌렸습니다. 사실 더 이상 사진 이론 중요한데, 근데 글쓴이의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 사진이라는 거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경계를 짓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사람도 자기가 대학교에서 사진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와 토론을 해본 결과 사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학문과 일상의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사진, 어떤 그 대학교에서의 사진, 이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논의와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만 한번 책으로 내보자 해가지고 사진 이론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마음에 와 닿고, 사실 저도 그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공감해서 그 부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그로를 끌고 싶지는 않아, 진짜.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어. 제 성향에 맞지도 않고 시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집 없이 일단 이 제일 중요한 훈련은 그겁니다. 제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저를 보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말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힘들어서 자꾸 내가 나를 편집하게 되면 자꾸 편집을 하게 되고 자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없이 편집 없이 그냥 좀 올려보는 말하기 훈련,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인내하는 훈련,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보는 걸 좀 참아보는 훈련,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때로는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주로 합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오해가 쌓이는 걸 되게 참기 힘들었던 성격인 것 같아요. 억울한 걸 잘 못 참고. 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기거나 내가 느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나 상대방과 굉장히 많은 말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좀 아쉬운 점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 아쉬운 거를 막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오해가 있다는 건 감정적으로 굉장히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 말의 틈이 잘 허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싸우면 화내지 않습니까? 막 상대방을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서로한테 화가 나거나 아쉬우면 막 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심리학자가 얘기했는지 뇌과학자가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왜 목소리를 높일까? 왜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질까? 왜 우리는 상대방한테 목소리를 자꾸 키울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상대방과 오해가 생기거나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내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오해가 있거나 어떤 아쉬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있을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이 감정이 한숨 꺼진 다음에 이 감정의 오해가,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있으면, 감정이 안 좋으면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쿨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뭔가를 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쿨링하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잘 이야기하려고 시간을 조금 뒀다가 천천히 말하려고 하는 건데, 상대방은 너 나한테 어떤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서운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액팅을 하지 않네. 너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라는 근거를 또 한편으로는 제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관계에서 오해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랑 이해 있잖아요. 언더스탠딩이 있고 미스 언더스탠딩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더 크고 오해가 거기에 부분집합처럼 조그맣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시인의 말로는 오해가 더 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안다고 믿고 있는 대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해는 많은 경우 오해에 빚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또한 완전한 진실, 그러니까 부분적 사실에 가깝지만 우리는 그거를 진실이라고, 영원불변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계는 오해 속에 속한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진이나 이 촬영 쪽에서도 되게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객관적으로 촬영하기라는 게 존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미 이 세계 자체는, 이미 세계는 존재하는데, 촬영이라는 건 그 세계의 부분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촬영자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주관성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그 프레이밍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의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하기라는 건 본질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소위 말해서 주관성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 주관성에 충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말하기에 기본적인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런 얘기를 대본 하나 없이 쑥쑥 하는 거 보면 스타 강사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진은, 사람들은 사진을 혹은 촬영을 어떤 진실을 대하는 수단으로서, 뭐 진실을 비추는 빛으로 많은 매체에서나 영화에서나 이야기에서나 현실에서든 보여주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사진은 한편으로는 확증 편향의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는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서 사진이 발전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현실에서 조금 더 어떤 매체라면 정파성에 맞게, 또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의 수단으로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고 싶은 대로 존재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야트막한 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야, 말을 막 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오늘 현재 시각 18시 45분 지금까지 먹은 것 커피 2잔이 전부입니다. 피자 한 판 사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뒷좌석에는 피자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것도 또 편집 없이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2일인데 어제 이제 1편을 올려봤거든요.
아 근데 제일 힘든 건 못 참겠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 못 참겠어.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막 따갑고 간지럽고 해가지고 막 바로 뛰쳐나오는 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못 참겠어. 바로 꺼. 계속 꺼. 하지만 이제 이번에 오늘 이거 이제 오늘 일단 저녁에 올릴 건데 과연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뭐 그렇습니다. 2일차 말하기 훈련은 여기까지. 집 앞에 다 왔기 때문에